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문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순서가 맨 뒤에 민사특별법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미리 풀어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예습할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듣고 그 문제의 정답이 공부한 요령이에요. 그 정답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답이 기본서에 몇 페이지에 붙어 있는지 가서 한번 자꾸 확인해 보세요. 제일 좋은 학습은 뭐냐면 뭐 생각하고 이런 거 좋은데 읽으려면 힘이 드니까 그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 또는 요약식 몇 페이지에 가서 그거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 확인하면 나중에 처음 찾기는 힘든데 나중에 보게 되면 계속 찾던 게 정답이야. 아시세요? 네. 그래서 그 책 자꾸 보고 또 보고 보시면 나중에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나중에 이해가 되십니다. 아시세요? 자, 먼저 그러면 자, 요약집이에요. 없어 상관없습니다. 요약집 170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에서 꼭 이해를 해야지 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있고 꼭 이해를 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류가 세 가지야. 자, 일반법, 민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 민법은 일반법이라 합니다. 민법. 여러분 시험 범위가 뭐죠? 시험 범위가 민법 및 뭐죠? 민사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거니까 요거는 무슨 법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게 일반법이라는 얘기예요. 일반법, 민법 플러스 뭐다? 민사 특별법. 여기서 34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6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 하나마다 하나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정도. 그럼 지금 임대차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일반법, 민법에서는 키워드가 물건하고 채권이었습니다. 뭐하고 뭐요? 물건, 채권인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무슨 형태? 이거 봐요. 2편 물건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도 있고 뭐죠? 3편 채권 형태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건에 전세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편 채권에 뭐 있어요?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 요구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그래서 임대차 하게 되면 여기 권인데 차로면 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고친 게 무슨 말이다? 임차권이에요. 그럼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자, 요건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이 아니다? 요거는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된다? 등기사항이에요. 무슨 사항이다? 등기. 임차권은 사람 달라 요구하는 권리죠. 채권은 뭐라고요? 사람에게만 달라는 권리야. only.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등기가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뭐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그러면 전 소유자에서 신소유자는 그럼 무슨 소유자는 새로운 소유자는 등기할까 안 할까요? 신소유자는 등기의 소유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등기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붙으면 자, 물건 등기 전세와 물건 등기 소유권 붙으면 이게 빠르죠? 그래서 이쪽은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이쪽은 이건 on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 소유자 맺은 계약 내용 있죠? 그대로 이쪽에 뭐 하면 되는 거고 주장하면 되고 이쪽은 대항할 수 없으니까 뭐 한다?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는 이 사람들을 뭐 하지 않도록 뭐 할 수 있도록 이 X를 갖다가 뭐 하지 않도록 아웃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 만든 무슨 법이다? 첫 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법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탄생시켰다 그 얘기죠. 그럼 뭐 할 수 없는 것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갖춰라? 예?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세요. 그죠? 그럼 대항 요건이 거기 뭐 있습니까? 주택 인도 받아서 가서 뭐 하세요? 예? 주민 등록하라는 얘기죠? 이건 뭐요? 주택을 뭐 받아서 인도 받아서 가서 뭐 하라? 예? 주민 등록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당일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그래서 주민 등록 그 날이 아니고 뭐요? 다음 날 오전 0시에 뭘 갖춘다? 대항력 갖춘다. 그럼 이제 주택 인도 가지고 그럼 주택 인도라는 것은 가서 현재 뭐 할 것?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 용어로 점유하고 있을 것 그런 얘기예요. 뭐 하고 있을 것이요? 뭐 하고 있을 것? 점유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주민등록 가서 뭐 하라? 전입신고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점유해서 주민등록 갖추고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 갖췄다. 그럼 옛날에는 뭐 할 수 없었는데 이 대항력이 이 등기된 날짜보다 뭐 하면 빠르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주택인도 플러스 뭐다? 주민등록. 자 여기에 확정 일자까지 들어가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온다면 대항력은 주택인도 주민등록 플러스 뭐다? 확정 일자 갖출 거. 그러면 틀린 질문이야. 대항력은 대주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항력 갖추고서 잘 사는 건 좋은데 이제 보세요. 이제 대항력 갖추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 주택이 만약에 뭐가 되면 매매가 되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예요? 매수인. 그러면 이 대항력이 매수인보다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문제가 없어. 이 대항력 가지고 빠르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매매가 아니고 경매됐을 때, 뭐 됐을 때? 경매됐을 때. 그럼 뭐 갖추고 살다가 대항력 갖추고 자 살다가 주택이 뭐가 됐다? 경매가 됐다. 그러면 누가 나타날까요? 네, 경락인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예요?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뭘까요? 네? 아니. 매매하고 경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요? 매매하고 뭐요? 경매. 그럼 무조건 대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경매가 되면 등기부상에 빨간 기준선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준선이 나타나. 등기부에. 그래서 이 기준선 앞에 갖춘 사람은 선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앞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후 순위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나눠요. 연습하셔야 돼요. 대주주 갖춘 다음에 매매가 됐을 때는 뭐 할 수 있고 어차피 대항할 수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됐을 때는 경매가 됐을 때는 경매 등기의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선순위는 뭐 할 수 있고 뒤는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 선순위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경락인이 그냥 한 거죠. 경락대금을 다 완납했죠. 완납하고 자동취득, 등기취득.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취득, 자동취득이죠. 그러면 경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가야 되죠. 그럼 나갈 때 어차피 나갈 때 보증금 받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러니까 보증금 뭐 하려면 회수를 하려면 천상 이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줘야지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보증금 회수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다가 뭘 갖추면 확정일자를 갖추면 무슨 일자요? 확정일자를 갖추면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겠다. 무슨 변제요? 경락대금 입장권. 다 못 받은 잔액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아시세요? 그러면 여기 임차인 종류가 선순위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걸까? 후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를 이렇게 친다면 여기를 네? 이 앞에 먼저 뭘 갖추면 대항력 갖추면 뭐다?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런 얘기 아시세요? 대항한다는 얘기가 뭘 대항한다는 얘기죠? 뭘 대항합니까? 자, 전 주인과 맺은 계약서 있죠? 그거 들고 새로운 경락 앞에 가서 뭐 한다? 팔랑팔랑 할 수 있다. 이 계약서 내용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대항력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뭐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겁나서 확정일자까지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계약서 들고 새로운 집 앞에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팔랑팔랑 해도 좋고 아니면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집의 기운이 다 있으므로 나의 사업 기운하고 안 맞으니까 이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 던져서 이건 입장, 여기 배당 받겠다는 거예요. 배당 받으면 다 나가면 되고 못 받으면 대항하면 돼. 세 번째는 대항력은 좀 빨리 갖췄는데 확정일자를 좀 늦게 갖출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선순위입니까? 선순위가 아닙니까? 선순위입니까? 선순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얘 생각해봐. 얘 선순위야, 선순위 아니에요? 그럼 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순위 맞는데 확정일자가 늦잖아요. 그럼 입장 순서가 늦어질 것 뿐이야. 못 받으면 잘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렇게. 네, 던져서 못 받으면 대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용도는 입장 순서만 정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입장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입장 못해요? 그냥 뭐만 해야 돼? 대항만 해야 돼요? 자, 이건 선순위 종류가 세 가지. 딱 후순위도 있겠네요. 누구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대항력 갖추는 사람. 어차피 대항해 못해요, 대항.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갖춰라? 어차피 대항 못하니까 가서 뭘 갖춰놓으면 확정일자 갖춰놓으면 그래도 배당받을 기회는 생겨 안 생겨요? 못 받은 잔액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네, 조용히 뭐 한다? 아웃돼야 됩니다. 아시습니까? 자, 성격이 급해가지고 계약하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요. 뭐 났다고요? 근데 대항력은 늦게 받았어요. 선순위입니까? 선순위가 아닙니까? 아니죠? 확정일자 미리 받아 의미가 없어요. 선후 따지는 것은 대항력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 확정일자는 경매 시 입장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 순서는 이 날짜 인정 안 해줘. 인정 안 해줍니다. 뭐가 빠르면? 확정 빠르면 이 날짜 인정 안 해주고 이게 굴러가야 돼. 떼굴 딱. 연습해 두세요. 떼굴 딱. 떼굴 딱이 뭐예요? 굴러 가지고 뭐 한다? 이 대항력 날짜하고 딱 맞춰서 입장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선순위를 갖다가 좀 비유해가지고 슈퍼맨, 슈퍼 임차인, 이거는 뭐가 아니다? 슈퍼가 아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슈퍼 종류는 세 가지. 아닌 종류도 몇 가지? 세 가지. 이건 순수 슈퍼, 초강력 울트라 슈퍼, 세 번째는 변질된 슈퍼. 슈퍼는 확정 일자가 없어도 대항하면 되기 때문에 쫓겨날 일은 없는 거죠. 단지 확정 일자는 뭐다? 입장권. 그러니까 슈퍼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아닌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기 170쪽에 보시면 대항력 주택 인도와 주민을 마친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 있죠. 요거는 다른 거 아니죠. 경매 시 확정 일자 있으면 무슨 변제 인정한다? 우선 변제.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고 뭐다? 경매. 뭐 할 때? 경매
할 때 뭐요? 뭐가 있으면? 확정 일자가 있으면 무슨 변제? 입장권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입장권은 슈퍼 2단에는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약집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보증금 회수 밑에 이제 다시 또 무슨 보증금 나오죠? 자, 소액보증금은 금액이 뭐야? 굉장히 뭐야?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아주 특별한 제도죠.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습니까?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 최우선 입장 가능성이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다 소액이 아닌 걸 전제한 거죠. 소액 아닌 걸 전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 1억을 뭐예요? 초과한 경우는 이거 가지고 노는 거고, 만약에 소액이면 소액은 소액 임차인도 여기다가 붙이면 돼. 소액도 슈퍼 소액이 있고 슈퍼 아닌 소액이 있죠. 그럼 소액 임차는 어디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관계없이 어디다가? 이 대항력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 그럼 이 사람 만약에 보증금이 만약에 이쪽이 전부 다 9천에 산다고 합시다. 얼마요? 자, 이 사람 자, 아까 1억을 초과하면 한 푼도 못 받았죠. 대항할 수도 없고 뭐가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만약에 뭐라면 소액이면 이 대항력에다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최우선 3,400은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못 받은 잔액은 대항할 수 없는 거니까 나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두 번째 이 사람 이 대항력대가 무슨 변제? 얼마 찍고 3,400 찍고 잔액은 어디다 붙이고 확실하게 붙이고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뭐 한다? 나간다. 이 사람 떼굴떼굴 딱 대항력에다 얼마 붙이고 최우선 3,400 붙이고 다시 확정일자에다가 뭐요? 잔액 붙여서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뭐 한다? 나가면 돼. 자, 이 사람 소액이면 그냥 원래 대항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라면 소액이면 여기다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 3,400 찍고 못 받은 잔액은 대항하면 되지 뭐. 여기는 최우선 변제 얼마 찍고 3,400 찍고 못 받은 잔액 찍고 받으면 나고 못 받으면 뭐 한다? 대항. 여기 똑같이 뭐 여기다 뭐 최우선 변제 얼마 찍고 한다면 잔액은 여기다 붙이고 다 받으면 나가 못 받으면 뭐 한다? 대항한다. 그러니까 소액은 뭐만 결정되면 아니 소액은 슈퍼 종류 3가지하고 아닌 종류 3가지만 결정되면 끝난 거지.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대항력에다 최우선 변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락대금 입장권은 뭐하고 뭐야? 확정일자하고 무슨 변제? 경매시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확정일자 갖고 있었는데 주택이 매매가 됐어. 주택이 뭐가 됐다고? 매매대금에 입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확정일자는 매매됐을 때 써먹는 게 아니고 뭐 됐을 때? 경매할 때 써먹습니다. 자, 이 흐름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저절로 알게 돼. 근데 이건 뭐 한다? 저절로 알게 될 수가 없어요. 순서 적어놓으세요. 먼저 뭐가 졌다? 대항력 갇혔다. 그럼 뭐가 되거나 매매가 되거나 경매됐을 때 매매됐을 때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겨. 최악경우가 뭐예요? 경매됐을 때 무조건 대항하는 게 아니죠.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슈퍼는 뭐 할 수 있고 슈퍼 아닌 건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럼 슈퍼 대항할 수 없는 사람도 쫓겨내야 되잖아. 그럼 보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뭘 갖추면? 확정일자 갖추면 입장 기회를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입장권이죠. 그럼 슈퍼 종류 몇 가지? 3가지. 대항력만 있는 사람. 두 번째,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있는 사람. 대항력은 빠른데 확정이 늦은 사람. 슈퍼 아닌 종류 3가지. 대항력 늦게 갖춘 사람. 어차피 대항 못해.
그다음에 대항력 그래서 못해서 플러스 뭐가 친 사람? 맨 마지막 사람 떼굴떼굴 딱 확정일자 미리 갖췄지만 대항력이 늦어. 그럼 슈퍼 종류 세 가지 아니 세 가지 있죠. 세 갖다 붙이면 돼 어디다가 대항에다. 그럼 그 세 가지 딱 결정해 놓으면 돼야지. 지금 한 얘기는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나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상가는 환산 보증금이 들어간다는 거. 무슨 보증금? 조물주 위에 무슨 주? 건물주가 있어가지고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을 만들 때 이 건물주들이 엄청나게 뭐 했을까? 로비했을 거라고.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뭐야? 엄청나게 노력했을 것이고 또 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또 전부 다 거의 건물주겠지. 이 법 만드는 데서 그다지 뭐야?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원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뭐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순수 보증금 가지고 따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야? 순수 보증금하고 플러스 뭐야? 월세를 섞어서 기준선 만들어서 그 이하일 때만 적용하겠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환산보증금 얼마다? 6억 1천. 그 다음에 과밀억제은역은 얼마? 5.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600이 1은 5, 39, 27. 3억 9천, 2억 7천 나오잖아요. 민법에서는 숫자 내지 않습니다. 이건 중개사법에서는 악착같이 못 내겠다. 숫자 내겠지만 민법에서 보증금 액수가 이게 얼마냐 이거 낼 정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단순 지엽적인 거 내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큰 흐름 묻는 거니까 큰 신경 쓰지 마세요. 환산 보증금 이하일 때만 적용합니다. 근데 환산 보증금을 뭐 할 때? 그러니까 또 환산 보증금 초과한 사람들 날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보완하지 막 날치니까 뭐야? 하도 그러니까 또 몇 가지만 또 적용을 해. 박스 치세요 지금부터. 자,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대항력만 일단 박스 하세요. 무슨요? 좋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주택임차인도 일단 그럼 대항력 갖춰라. 그거 인정해 주겠다. 자, 대항력 인정하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별거 없어요. 우측 가면 계약갱신 요구만 박스 하세요. 무슨 갱신이요? 네, 계약갱신 요구. 네. 그 다음에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권리금 회수란 말 있습니까? 예? 밑에 가면 뭐 있어요? 밑에 박스 안 보이는데 편면적 항의조 위에 임대인 지금 그 문장이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월차임 전원 시 산정률 있죠? 그죠? 거기 밑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한 있죠? 권리금. 그래서 밑에 권리금 해당하죠. 세 가지 점 있죠? 그것만 박스 하세요. 우측.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임차인의 주소한 뭐 있죠? 권리금. 박스 하세요. 편면적 강의조정 위에 보면 왼쪽은 빈칸이고 오른쪽은 막 글자 적혀 있죠? 그게 권리금에 가는 거예요. 무슨 금? 권리금. 그 다음에 해지 사유가 있거든요. 무슨 사유? 거기 안 적혀 있는데 주택은 2기고요. 상가는 3기입니다. 아시습니까? 주택은 몇 기고? 없어. 주택은 몇 기고? 2기고 상가는 몇 기? 3기. 그 3기까지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 적용 범위가 거기 권리 아니 뭡니까? 대항력 인정해 주고요. 그러면 대항력 인정받아서 기간 보장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그거 하고 그다음 뭐예요? 권리금 하고 몇 기? 3기. 그 네 가지만 인정하고요. 나머지 건 또 인정은 안 해. 그러니까 법이 계속 복잡해져 안 복잡해져요? 보세요. 일반법 민법의 예외가 주택 임대차죠. 다시 또 상가 임대차 예외를 만들었죠. 또 그 예외에 따른 또 뭐를 만든 거야? 또 예외를 만들었잖아.
그럴 바에야 그냥 뭐 관계없이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그냥 다 일률적으로 뭐 해주는 게 좋아. 다 적용해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지. 근데 그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요? 나설까 안 나설까? 지금 바쁘잖아 지금. 언제 개정을 해? 개정 괜히 뭐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지, 한번 만들어 놓고서 고치려면 뭐야? 엄청난 저항이 따릅니다. 어쨌든 환산보증금 기준 잡아서 들어가요. 내용은 같아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 뭘 갖췄는데, 대항력 갖췄는데 매매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경매가 되거나, 매매될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 경매가 되면 선순위는 대항할 수 있지만 후순위는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슈퍼 아닌 종류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어차피 대항할 수 없는 대항력만 갖고 있는 사람, 대항력 없는 확정일자 있는 사람, 뭐는 미리 갖추고 확정일자는 미리 갖추고 대항력 떼굴떼굴 따. 선순위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뭐가 빠른 사람? 빠른 사람. 두 번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바라는 가장 소박한 꿈이 뭡니까? 두 가지가 뭐예요? 임차인이 바라는 두 가지가 뭘까? 아니, 별거 없어요. 그냥 계약서 있는 내용대로 뭐 받고, 아니 뭐 있겠어요. 그냥 기간 뭐 받고, 보장 받고, 뭐 받아서, 보증금 뭐 받아서, 보증금 받고 뭐야? 나가는 게 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인정하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주택은 최단기. 주택은 뭐라고요? 최단기. 자, 2년으로 갑니다. 몇 년? 자, 상가는 최단기가 1년으로 갑니다. 몇 년? 자, 그래서 밑에 기간 보세요. 뭐 있다? 기간. 없나? 170 메뉴에 있죠? 주택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 몇 년을 본다? 이게 최단기입니까? 최장기입니까? 그래서 최단기, 기준 기간보다 단축하면 연장한다. 최장기는 기준 기간보다 장장장 정하면 단축한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최단기는 몇 년? 2년. 자, 그러면 1년 정하면 2년으로 본다. 됐습니까? 3년 정하면 네, 3년입니다. 최단기와 최장기를 맞추고 싶으면 가서 생각하세요. 최단기 반대화살표, 최장기 적어놓고 가서 좀 머무르세요. 그게 이해될 때까지 머물렀다가 그 다음 앞에 나가세요. 그냥 하루에 수십 페이지 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할 것, 최단기, 최장기. 기준 기간보다 뭐하면 단축하면 기간까지 뭐한다? 연장하는 게 최단기고, 최장기는 기준 기간보다 장장장 길게 정하면 뭐한다? 단축한다. 그러니까 최단기는 주택을 5년 정하면 5년. 기준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관계없다. 아시겠어요? 짧게 정하면 뭐하고? 연장시키고, 길게 정한 것은 관계없는 게 뭐다? 최단기. 자, 그러면 기간 또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또 기간. 기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 최단기와 뭐가 있다? 그러면 일반법, 민법에서 지상권은 최단기. 무슨 단기요? 자, 임대차는 뭐죠? 최장기. 물론 삭제됐습니다. 외우기 좋게 사는 것 뿐이야. 그럼 중간에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양쪽 다 있어요. 그럼 저 없는 걸 생각합시다, 이제. 그럼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야.
임대차는 최 단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법 만들 때 특별 만들 때 기간 좀 보장해 주자. 그래서 만든 게 뭐다? 최 단기를 들이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원리가 이런 겁니다. 아셨어요? 다시 최단기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고요? 최단기고 지역권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임대차는 뭐고? 최장기인데 삭제됐고 전세권은 단기, 장기 다 있죠. 그럼 없는 거 생각해. 지상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법 만들 때 단기 만들었잖아. 그 주택은 현재 몇 년? 2년. 그러니까 뭐야? 기준 기간보다 뭐 하면 단축하면 이 기간까지 뭐 하겠다? 연장하겠다. 그러면 기준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2년보다 짧으면 연장시키고 길게 3년 정하면 몇 년? 5년 정하면 10년 정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최단기. 됐어요? 반대말은 뭐예요? 최장기는 의미가 없어. 빌려 쓰는 사람 좋은 건 뭐다? 최단기.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상권, 최단기, 임대차, 최장기, 삭제, 전세권은 단기도 있고 뭐도 있다? 장기. 그럼 지상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 없다는 얘기고 임대차는 단기가 없어서 무슨 법 만들 때 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야지 안 도망가지. 매일 하나 외우고 턱턱턱 외우기면 요즘 머리가 한계 왔다는 걸 아시죠? 외워져 안 외워져? 외워지죠. 외운 것도 다 까먹어. 정신만 없어. 그러니까 계속 문제 풀면서 계속 뭐야? 뭔가 공통점을 찾아가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한계가 나중에 화가 나. 그럴수록 기본을 갖추셔야 돼. 뒷단기. 자,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점에 그 두 번째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뭐 할 수 있다? 그럼 계약 기간을 1년 정했어요. 뭘 자꾸 씁니까 지금? 들어야지. 뭘 써 지금? 지금 말할 때 듣고서 순간서 듣고 까먹고 해야 되는데 다 까먹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안 쓰고 싶은 거야 내가. 계약 기간을 1년 정했어요. 뭐 했다고? 1년. 자, 임대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인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임차인.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법 임대인 X 마스크.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1년이 임차인은 꼭 불리하다고 볼 수 없죠. 아니 임차인 난 몇 년만 살고 날 거다. 1년.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하면 1년 유리한 거야. 근데 불리하면 그러니까 1년 정해놓으면 임차인은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몇 년 살겠다고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고 그냥 몇 년? 1년. 근데 주인은 1년이 유효하다고 뭘 수 없다는 거야. 누구만? 그래서 특별법 임대인 무슨 마스크? 기억하세요. 딱 상가 건물 보면은 상가는 최단기 1년입니다. 자, 그러면 기간 보장 받았죠? 적어도 2년, 1년 보장 받죠? 자, 두 번째. 계약이 끝났어요. 보증은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 주인은 뭘 안 줘요? 보증금 안 줍니다. 그럼 방식이 뭐가 있을까?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 첫 번째, 임차인이 둘 중 하나입니다. 여유가 없는 경우와 여유가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한다. 전혀 여유가 없다. 그래도 그나마 좀 여유가 있다. 보세요. 계약이 끝나고 나면 갑하고 을은 계약 끝나면 주인은 변제기가 도래했습니다. 뭐가 도래했을까? 보증금. 임차인은
변제기 뭐? 목적물 반환. 그러면 이때 우리 너변, 나변할 때 쓰는 말이 뭐죠? 동시이행이죠. 동시관계 들어가면 무슨 권이 나오죠? 항변권 나오면 이제 알아서 나와야 돼. 항변권 나오면 알아서 딱 채가 나와야 돼요. 그 자체. 네. 그 자체. 이행, 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는 거. 그러면 얘가 안 주면, 을이 열받으면 법원에 뭐 제기해서? 법원에 뭐 받아서? 판결 받아서, 열받아서 경매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뭐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경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뭐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 지체가 아니니까 지금. 지체에 빠뜨려야지 경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체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목적물을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뭘 안 주면? 그때 이제 뭐에 빠뜨린 거예요? 네, 이행 지체에 빠뜨려 놓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이행 지체에 빠뜨린다고 여기서 목적물을 뭐 하게 되면?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 처음 출발, 보호받으려면 저기 주택 인도 점유해야 된다고 적어놨죠. 이 점유가 처음 갖출 때만 갖춰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점유는 뭐하고 써야 돼요? 계속 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계속 있어야지 뭐요? 주임법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목적물을 뭐 해줘버리면 점유가 뭐가 된 거야? 점유가 뭐가 되면요? 상실되면 기존에 있던 뭐 대항력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에서 다시 또 예외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점유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목적물을 뭐 하지 않고 뭐에 빠뜨리지 않고 경매길을 둔다. 그래서 여기 왼쪽 어딘가 보시면 건물 명도 없이 경매 가능성이 되실 거예요. 있죠? 그 옆에다 써놓을 말은 여유 X. 임차인이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그러면 그 경매에서 받아가 될 거 아니에요? 특징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기한 경매 뭐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집행 개시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거기 보세요. 반대 의무 이행 있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있죠? 쉽게 풀이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이런 뜻이죠.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도 더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뭘까요? 이행, 지체, 빠뜨리지 않고도 이런 뜻이야. 일반법 전세권 물권법에서는 목적물 반환 플러스 뭐예요? 등기 말소와 전세금 반환이 동생관계 있었죠. 이때 전세권자가 경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다 던져서 뭐에 빠뜨려야 돼요? 지체에 빠뜨려야지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이야. 근데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현재 점유를 상실하면 보호를 못 받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뭐 하지 않고도 비워주지 않고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요 조목 그대로 딴다니까 반대 의무 이행, 이행 제공, 내 것을 제공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다. 자, 이건 여유가 전혀 없을 때는 얘기죠. 다음, 여유가 있다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또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기재해 놓고 다른 곳으로 뭐 하면? 이사 가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묻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해 놓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다음 이제 임차인이 주인 전화 가지고 이제 빨리 뭐 주세요. 아 빨리 보증금 주세요. 전화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 보증금 반환과 네가 임차권 등기 말소해 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 네가 임차권 등기 지어줄 때까지 나는 돈 못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에서 주택 임차는 어떻게 공격해야 됩니까? 아니 동생 관계 이랬더니 갑자기 동생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뭐 찝어서 얘기해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여보세요. 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입증해야 될 거야 입증을. 원래 두 가지가 무슨 관계였어요? 관계였었죠. 근데 주인이 뭐 하지 않으면 보증금 안 줬어. 내가 그냥 이사 가면 내가 죽잖아.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간 이유는 내가 이사 가는 순간 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가 뭐야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뭐 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뿐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내가 목적물을 비워줬죠. 이사 갔죠. 그 순간 그 사람이 이행지체야. 이해됐어요? 따라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말소는 변제기죠. 변제기죠. 그죠? 아니다. 변제기가 아니지. 미안해요. 변제기가 아니죠. 보증금 반환은 동생 관계가 아니면 하나가 변제기 한 변제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그렇지. 변제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선이행 의무자. 이거는 후이행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 없으면 바로 뭐에 빠지는 거야? 이행. 지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왼쪽에다가 여유 있을 때.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지 오래 기억이 갑니다. 문제 풀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 문제 풀면서 거기서 반복된 거 가지고 자꾸 외우지 마시고 기본을 익히셔야 돼. 기본. 그래서 다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 얘기는 뭐다 이제 문제 풀면서 들어가면 돼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